인천 앞바다 갯벌 속에서 인부들이 삽을 들다 멈췄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선박의 잔해와 함께 그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 보고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이라 부르는 이 도시, 대한민국 제2의 항구, 국제공항이 서 있는 관문의 도시. 그러나 그 화려한 현재의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시간의 층위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천의 진짜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7위. 인천 앞바다, 지도에서 사라진 섬들의 비밀. 인천 앞바다에는 현재 공식 지도에 표기조차 되지 않는 섬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고지도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섬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름이 바뀌거나 간척 사업으로 육지에 흡수되거나 혹은 군사 목적으로 민간인 접근이 차단된 채 지금도 봉쇄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와 대동여지도에는 오늘날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명들이 인천 해역 곳곳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섬이 물에 잠긴 것이 아닙니다. 기록 자체가 지워진 것입니다. 1970년대 섬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밤이면 불빛도 없이 접근하는 선박들, 낮에도 들리는 땅속의 굉음.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은 그저 소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섬들 일부가 냉전 시기 한국과 미국의 공동 비밀작전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해역의 일부 도서지역은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섬. 그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앞바다는 어쩌면 그 절반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6위. 개항장 조개지의 금기. 아무도 몰랐던 지하터널.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조성된 조개지. 일본, 청나라, 서구 열강이 한반도 땅 위에 각자의 구역을 나누어 가졌던 그 공간 아래에는 오늘날까지 완전히 발굴되지 않은 지하 통로가 존재합니다. 개항 이후 인천 조개지는 동아시아 이권 다툼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각국의 영사관과 상사들이 밀집한 이 구역에서는 공식 외교 루트 외에도 수면 아래의 물자, 이동과 첩보 활동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2009년 인천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공사 인부들이 우연히 벽돌로 쌓인 지하 통로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터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조사 결과 이 터널이 단순한 하수도가 아니라 개항 당시 열강들이 비밀리에 물자와 사람을 이동시키던 통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터널 내부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로 추정되는 유물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굴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것인지 중단시킨 것인지 그 터널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인천 개항장의 번화한 거리 바로 아래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5위. 강화도 만이산, 단군의 제천단과 봉인된 기록.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만이산 참성단.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알려진 이 유적은 해발 469m, 정상에 자연석과 다듬은 돌을 혼합하여 쌓은 제단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 제례가 이루어진 신성한 장소이며 지금도 개천절마다 성화가 이곳에서 체화됩니다. 참성단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아래는 원형, 위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참성단에는 오늘날까지 학계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단을 구성하는 일부 석재의 가공 방식이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석조 기술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정 석재들은 정밀한 각도로 절단되어 있으며 그 절단면의 균일함이 당대의 도구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참성단 주변의 토층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인간 활동 흔적이 감지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군 이전의 문명 흔적인지 혹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기술의 자취인지 학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그 돌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4위. 인천 상륙작전. 전 세계가 충격받은 그날의 숨겨진 이면.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극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조차 성공 가능성을 5000분의 1로 평가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인천 해역,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작전 성공의 결정적 열쇠 중 하나는 인천 팔미도 등대였습니다. 당시 켈로 부대 소속 한국인 첩보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적의 점령 하에 있던 팔미도 등대에 잠입했습니다. 북한군의 경비망을 뚫고 들어간 이들은 발전기를 복구하고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연합군 함대를 위해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없었다면 함대는 인천 해역의 암초와 갯벌에 발이 묶였을 것입니다. 이 요원들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공식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군사작전의 기밀 유지라는 이유로, 그리고 냉전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역사는 화려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이름 없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금기처럼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란 때로 이렇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3위. 월미도의 비밀. 1950년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인천 상륙작전 직전인 1950년 9월 10일. 미 공군은 인천 상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월미도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과 네이팜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월미도에는 군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피해 혹은 피하지 못해 섬에 남아있던 민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어촌 마을을 이루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폭격 이후 이들의 흔적은 공식 기록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생존자들의 증언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륙작전 이후 월미도는 미군 기지로 편입되었고 원주민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 작업과 피해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08년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항구, 인천. 그 빛나는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아픔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만을 기록하는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을 지웁니다. 2위. 덕적도 해저 유물, 봉인된 발굴 보고서.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역. 1970년대부터 이 바다에서 어부들의 그물에는 심상치 않은 것들이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자, 백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유물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처음에는 무심코 다시 바다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 발굴 결과 이 해역은 고려시대 지방에서 개경으로 세금을 실어 나르던 대형 조은선이 침몰한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예로부터 조류가 복잡하고 암초가 많아 선박 침몰이 잦았던 해역입니다. 그런데 인양된 유물 가운데 일부는 고려 혹은 조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것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교류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왕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발굴된 유물의 전체 목록은 아직까지 일반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해역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침몰선이 다수 존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덕적도 앞바다. 그 차고 어두운 물속에 고려의 어떤 비밀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1위. 강화도 고려 궁지. 끝내 되찾지 못한 보물들. 1232년. 몽골의 침략을 피해 고려 조정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보유한 몽골이지만 바다만은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39년간 강화도는 고려의 심장이었습니다.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개경의 궁궐 이름을 그대로 옮겨와 강화도에 새로운 궁성을 지었습니다. 국가의 보물, 외교 문서, 불교 경전, 그리고 왕실의 모든 기물이 이 섬으로 집결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된 것도 바로 이 시기, 이 섬에서였습니다. 1270년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고려 조정이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은 강화도의 궁궐과 성곽을 모두 허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항전의 거점이 되지 못하도록 고려 조정은 그 요구에 따라야 했습니다. 39년간의 수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 안에 있던 수많은 유물과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불태워진 것도 있었고 땅에 묻힌 것도 있었습니다. 혹은 바다로 던져진 것도 있었다고 당시 기록은 전합니다. 몽골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없애버리겠다는 결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화도 고려 궁지 주변에서는 산발적인 유물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자 파편, 기와, 장식 금속물들이 토층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39년간 한 나라의 수도였던 섬. 그 땅 아래 아직 잠들어 있는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우리는 고려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화도는 지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품은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가지 진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지도에서 사라진 섬이었습니까? 아직 끝이 밝혀지지 않은 지하 터널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간 이름조차 지워져 있던 팔미도의 영웅들이었습니까? 혹시 인천 혹은 강화도와 얽힌 개인적인 기억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 시절을 직접 살아내신 분들의 기억은 어떤 역사책보다도 귀중한 기록입니다. 역사는 교과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땅 아래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구촌 미스터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 땅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